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오늘도 달나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떤 매장이든 하루하루의 매출이 오르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비즈니스 대화법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해와 달 콘텐츠 그룹의 6월 4일에서 펴낸 하시모토 마나부 저자의 헤어 디자이너를 위한 고객과의 대화법을 통해 고객 상담 기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자 하시모토 마나부는 현재 합동회사 하시모토 사무소의 대표로 컨설턴트와 세미나 강사 겸 카운슬링 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칸사이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정보 서비스 기업에서 취업 정보지 기업 영업, 광고 제작에 12년 동안 근무하다 미용업계 컨설턴트의 뜻을 두고 독립해서 왕성한 활동으로 미용업계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대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처음 책의 제목만 보고는 이렇게까지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대화 기술과 상담 기법을 알아볼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헤어샵 원장님은 정말 멀티플레이어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커트나 펌 기술도 트렌드에 맞게 공부하고 기술만 좋아서는 또 안 되죠. 고객들과의 소통이나 대화에도 능해야 함은 물론 시술 후 애프터 서비스와 컴플레인도 스스로 처리해야만 하니 정말 몸이 몇 개라도 모자라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접객 영업 토크 기술의 전문가라 평가받는 하시모토 마나부 저자로부터 헤어 디자이너들의 대화법 자세히 알아보러 옥토끼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헤어샵 업무에 있어 카운슬링은 단순히 고객의 요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의 요소를 강하게 포함한 고객과의 대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다수의 미용사는 반사적으로 위화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즈라는 단어 자체에 판매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초기화시키기 위해 세일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세일즈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지를 제공한 후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고객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적절한 선택을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또한 실제로 카운슬링만큼 추가 메뉴나 매장 판매 제품을 제안하고 주문으로 유도할 적당한 기회는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포함해 고객이 보다 좋은 결과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카운슬링의 순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카운슬링에는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두 번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안 내용의 세부 사항을 조정해 결정으로 유도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헤어샵의 카운슬링 상황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어야 할까요? 내용과 절차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 순서에 따라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카운슬링 기술의 기본입니다. 그럼 각 단계에 따라 카운슬링 장면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그럼 카운슬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B씨는 40세 주부로서 우연히 방문한 신규 고객입니다. 오늘은 커트 시술만 주문을 했는데요. 사례를 스텝별로 분석하면서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단계 고객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라.
스텝 1. 고객의 문제점을 묻는다. 우선 원하시는 스타일을 물어보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헤어스타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고민은 없으세요? 대다수의 고객은 미용사로부터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의 불만이나 고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대답을 망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례처럼 대부분의 고객들은 의외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불평, 불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불만이요? 콕 집어서 말하자면 얼굴 라인 주변이요. 곱슬머리 탓에 꼬불꼬불한 잔머리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곱슬머리 때문에 얼굴 라인 주변이 지저분해지시는군요. 네, 그리고 곱슬머리인 탓에 목덜미 주변 헤어가 정리되지 않아서 짜증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이끌어낸 대답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고객이 자신의 모발 상태에 대해 느끼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점입니다. 얼굴 라인 주변이 곱슬머리 때문에 지저분하다. 곱슬머리인 탓에 목덜미 주변 헤어가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점이 고객이 평소에 신경 쓰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점입니다. 그에 반해 두 번째 문제는 꼬불꼬불하다라던가 정리되지 않는다라는 물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지저분하다라든가 짜증난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고객의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질문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유도해낸 첫 번째 대답, 이번 사례에서는 얼굴 라인 주변이 곱슬머리 때문에 지저분하다, 곱슬머리 탓에 목덜미 주변 헤어가 정리되지 않는다이며 고객이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가장 큰 고민, 즉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담당 스타일리스트와 고객의 주요 주제이며 이후 카운슬링은 이 주제에 따라 구체적인 시술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스텝 2. 고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스텝 1의 질문을 통해 고객이 헤어스타일에서 느끼는 불만이나 고민, 즉 요구사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스타일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반응해버립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얼굴 라인 주변의 곱슬머리는 이 부분만 포인트로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면 훨씬 깔끔해질 거예요. 어떠세요?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솔직히 말해서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빠르다는 의미를 고객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요약하면 고객은 스타일리스트의 첫 번째 질문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 타이밍에 바로 구체적인 제안을 받으면 상술로 받아들이면서 고객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캐치볼이나 테니스 랠리로 비유합니다. 파장이 맞는 상태란 서로의 호흡이 일치하여 일정의 리듬으로 볼을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제안을 받으면 상대로부터 강속구가 날아오거나 스매시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충격 완화용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스텝 2, 고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주로 어떨 때 강하게 느껴지세요? 얼굴 라인은 항상 느껴져요. 늘 지저분한 게. 항상 지저분한 느낌이 드시는군요. 네, 항상 목덜미 부분은 스카프를 둘렀을 때라든가 목걸이를 착용할 때 특히 느껴져요. 이처럼
자신의 헤어 상태와 그로 인한 감정을 말로 표현할 때 고객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객은 헤어 상태의 불만을 말하는 순간 마치 불쾌감을 느끼는 장면을 비디오로 재생시키듯이 비주얼적으로 환기시킵니다. 스텝 2의 질문으로 고객은 아, 오늘은 기필코 이 불만에서 벗어나고 말겠어 라는 욕구를 스스로 키우게 됩니다. 즉, 오늘은 적어도 땡땡을 한 다음에 집에 가야지 라는 기분이 강해지게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해야겠어 라는 사고가 커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스텝 1과 2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갈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고객이 의견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불만이요? 콕 집어서 말하자면 얼굴 라인 주변이요. 곱슬머리인 탓에 잔머리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곱슬머리 때문에 얼굴 라인 주변이 지저분해지시는군요. 앵무새처럼 고객의 말을 따라합니다. 이 반응에 상대방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그리고 곱슬머리인 탓에 단순한 대화지만 반드시 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카운슬링에 있어 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혹은 예스. 이때 상대로부터 예스를 이끌어내면 대화 전체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의도적으로 예스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예스 세트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후의 카운슬링이 더욱 활기차게 되기 마련이죠. 제2단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스텝 3,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을 제안한다. 스텝 1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헤어스타일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을 들었고, 스텝 2를 통해 언제 두드러지게 느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스텝 2로 인해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더욱 리얼하게 의식합니다. 의식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스스로 강해집니다. 이때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술을 제안하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카운슬링 사례에서 제안하는 장면을 살펴보며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술 제안은 가능한 간결하게 해라. 스텝 3에서 해결책을 제안할 때는 가능한 심플하게 정리해서 제안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땡땡이라는 고민은 세모세모로 네모네모 하는 건 어떠세요 정도로 간략하게 제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실히 검은색 머리카락이 신경 쓰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자연스러운 갈색으로 염색을 하면 가벼운 느낌을 주는 데다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 보일 거예요. 어떠세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머릿결이시네요. 그러면 뿌리에서 3cm 정도 떨어진 부분에 포인트 파마를 하면 정수리 부분에 볼륨감을 살릴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이처럼 방향성만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타일리스트는 고객에게 시술 내용을 설명할 때 얼굴 라인 부분은 땡땡으로 목덜미 부분에는 XX를 한 다음 전체적인 실루엣은 G형으로 하면 등 디자인의 세부 사항까지 한 번에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끼리의 대화에서는 통하지만 고객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금세 실증을 느껴
오늘은 커트만 부탁드릴게요 라며 마음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카운슬링 사례의 스텝 3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얼굴 라인 주변 헤어는 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얼굴 라인 주변만 부분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서 지저분한 헤어를 정리하면 관리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이처럼 스타일리스트가 건넨 제안은 커트를 기본으로 얼굴 라인 주변의 곱슬머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는 편이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제안이 어디에 근거한 내용인가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이 직접 호소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텝 1과 2에서 말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로, 즉 자기 모순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기 모순을 피하기 위해 심리 상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행동과 발언, 태도 등을 언제나 일치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딘가 불합리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무의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 라든가 저 사람은 모순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 심리를 일관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일관성의 원리가 작동됐기 때문에 고객은 스타일리스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스텝 4. 제안한 시술 내용에 대한 감상과 반응을 묻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 심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은 스타일리스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객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문을 가지거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불안 요소를 묻고 이해하는 프로세스가 스텝 4입니다. 스텝 3에 이어서 부분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서 지저분한 헤어를 정리하면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떠세요? 여기서 스텝 3의 마지막 말, 어떠세요가 스텝 4에 제안한 시술 내용에 대한 감상과 반응을 묻는다에 해당합니다. 네, 스트레이트 파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파마를 헤어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해요. 특히 B씨 같은 경우는 부분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래도 여기만 스트레이트로 펴면 이 부분도 경계가 생기지 않을까요? 파마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에 차이가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것이죠? 네, 스트레이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고객은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스트레이트 파마를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죠. 이 스텝 4의 목적은 제안에 대한 고객의 감상과 의견을 듣고 고객이 갖게 된 의문, 느끼고 있는 불안, 고객이 미용 기술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해하기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스텝 5를 포함해 고객에게 도움이 될 팁을 제공합니다. 제3단계, 제안 내용의 세부 사항을 조정해 결정을 유도한다. 스텝 5. 고객이 느끼고 있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설명을 덧붙인다.
스텝 5는 앞선 스텝 4에서 고객이 느끼게 된 의문과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설명을 덧붙여 고객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스트레이트 파마라고 해서 머리카락을 무조건 곧게 펴는 것이 아니라 시술 방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볼륨감을 만들 수 있어요. 경계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정말요?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 이런 분위기의 스타일이에요. 고객의 의문이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라. 대부분의 고객은 스트레이트 파마라고 하면 머리카락을 무조건 곧게 펴는 기술이라고 인식합니다. 곱슬머리 때문에 정기적으로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는 고객을 포함해 대다수의 고객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고객은 현재 미용 기술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당연히 스타일리스트는 스트레이트 파마 외에도 고객에게 미용 지식이 없다는 것을 기본으로 기술 내용에 대한 고객의 의문사항이나 불안 요소에 답변하기 위해 Q&A와 효과적인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무조건 곧게 펴는 것이 아니라 시술 방법에 따라 자연스러운 볼륨감이라는 말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스타일 견본을 보여주며 비주얼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처럼 스텝 3에서 제안한 시술 방법의 가치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스텝 5의 목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고객의 마음은 스타일리스트의 시술 제안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됩니다. 스텝 6. 세밀한 조정으로 결정을 유도한다. 여기부터는 헤어 카탈로그나 차트 등의 도구를 이용해 시술 내용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고객이 당일 최종적으로 시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위기의 스타일이에요. 우와, 이런 느낌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면 머릿결이 상하지 않나요? 머릿결 손상이 신경 쓰이시는군요. 네, 제 나이 정도는 머릿결이 상하면 더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손상이 적은 제품을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요금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n이고요. 시간은 세모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어떠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스트레이트 파마 제한에 대한 고객이 안고 있던 첫 번째 불안 요소인 경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스타일 견본을 사용해 해소하였고, 머릿결이 많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파마약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며 고객을 이해시켰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납득하게 되면 스타일리스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할 수 있는 한 고객이 느끼는 불안과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스텝 5와 6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 보충 항목이 있으면 설명을 덧붙인 다음 최종 확인을 얻어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덜미 주변에 새로 자란 머리카락은 상태를 확인해서 커트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드라이 방법에 따라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텝 1. 고객의 문제점을 묻는다에서 스텝 6. 세밀한 조정으로 결정을 유도한다까지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기술의 기본 방법입니다. 신규 고객은 다른 미용실에서 놓친 고객은 대부분 헤어스타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규 고객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는 최초 카운슬링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객이 제안을 망설인다면
그 이상 부담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은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라든가, 오늘은 그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지 못해서요.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고 싶어요 등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다음번까지 천천히 생각해 봐 주세요 라는 여운을 남긴 채 다음번 방문에 포석을 깔아둡니다. 이날 비록 커트 시술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처음 방문한 미용실에서 경험한 배려 섞인 카운슬링은 고객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미용실과는 어딘가 달라 라고 말이죠. 경우에 따라 사전 카운슬링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재방문의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단순히 재방문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리스트로부터 제안받았던 시술 내용을 재방문했을 때 고객이 먼저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말하며 고객이 줄곧 고민해오던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민의 해결 방법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한 심리와 자신을 위해 방법을 찾아준 스타일리스트에게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알려주고 싶은 심리, 즉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명으로 찾아오는 고객에게도 같은 방법의 카운슬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매우 자연스러운 카운슬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단골 고객으로 찾아주시는 S씨에게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S씨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헤어스타일에 불만이나 고민을 꼽자면 어떤 점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커트만 해오던 고객이 싱거울 정도로 간단하게 추가 메뉴를 주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헤어샵에서 일어날 만한 사례를 설정해서 대화법과 상담 기술을 알아보니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대화 속에 심리 기법과 대화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했지만 훨씬 이해가 빨랐습니다. 처음 방문한 헤어샵에서 저만의 헤어 고민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주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아봐 준다면 이건 판매 상술이다라고 느끼기보다 진짜 탁월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구나 하고 신뢰감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당장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해결책대로 시술을 받지 않을까요? 오늘 알아본 하시모토 마나부 저자의 헤어 디자이너를 위한 고객과의 대화법은 미용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책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미용업계와 비슷하게 기술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개별 서비스 종류를 떠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소득과 수입이 달라지며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시나요? 그럼 당신의 말을 지금 당장 점검해 보세요.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 하시면 당신의 말도 인생도 달라집니다. 달나라 옥토끼와 더 친해지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달나라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